다우지수의 조정이 좀 길어지고 있습니다. 다우지수의 조정이 좀 길어지고 있는데 12월 5일날 스타트했던 다우지수는 현재 7일 연속으로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제 올라왔던 폭이 있기 때문에 조정을 받는 부분이 저는 아주 정상적이라고 봅니다. 그냥 적정한 조정을 받고 있다고 보여지지 이 조정 자체가 문제가 있다, 이상하다라고 생각은 솔직히 들지 않습니다. 나와야 될 조정이 나오고 있다 정도 수준이고, 이 정도도 매물 소화를 못하면 다음 신고가를 가기에는 어려워요. 매물 소화는 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필요한 매물 소화를 했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 안녕하십니까, 파생왕 송대표입니다. 2024년도 12월 16일 월요일 현재 시간 오전 10시 12분 지나고 있습니다. 주말들 잘 보내셨습니까? 날씨가 이제 갈수록 좀 추워지네요. 모두 건강관리에 유념하셨으면 좋겠고요. 이번 주도 함께 직장 대응 잘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영상을 또 빨리 찍는 이유는 역시 매매를 빨리 하려고 합니다. 오늘도 매매를 좀 빨리 해보려고 하고, 사실 지난주도 매매를 계속 빨리 좀 시도를 하고 있긴 하지만 좀 저녁장이 되어야 결과를 도출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매매 영상을 지금 보여드리지 못했지만 수익은 아주 잘 나고 있습니다. 지금 벌써 이번 달은 초과 수익이 달성이 됐고요. 이번 달은 초과 수익이 이미 달성이 돼서 이미 1200 정도 지금 레코딩하고 있고, 저는 별로 욕심이 없어요. 한 달에 한 1000만원 정도만 나오면 고맙습니다 하는 사람인데 이번 달도 돌파를 했습니다. 그럼 이제 12월 오늘 날짜가 16일이기 때문에 이번 달에 실질적인 거래일을 감안을 해보면 한 절반 정도가 남았습니다. 절반 정도는 당연히 항상 수익을 더 내기 위해서 노력을 하지만 늘 말씀드리지만 욕심내다가 뒤집어지는 경우들도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래서 무리할 생각은 없고 가볍게 잘 대응하다 보면 좋은 결과를 줄 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번 주 좀 가볍게 대응하려고 하는데 제 뜻대로 가볍게 대응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이거는 저의 소망일 뿐인 거지 시장은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닌데, 우선적으로 지표가 이제 좀 쏟아지는 시기가 됐습니다. 지표가 좀 쏟아지는 시기가 됐고, 우선적으로 지표에 대해서 좀 살펴보자면 금리 결정이 이번 주에 좀 많아요. 금리 결정 때문에 주가가 많이 좌지우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선 12월 18일 날 미국의 FOMC 기준금리 결정이 있습니다. 기준금리 결정이 있어서 시장에서 그렇게 기다리던 금리에 대한 결과를 보는 날이 이제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어서 일본, 그 다음에 영국까지 기준금리를 결정하기 때문에 아마 시장은 금리와의 전쟁을 마지막으로 이번 달 또 올해 마지막 피니시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제 연말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당연히 기준금리 결정은 중요한 부분이고, 또 지금 시장에서 생각하고 있는 측면들이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저희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지난주 금요일날 마감했던 다우지수부터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마감했던 다우지수는 전장 대비해서 86포인트 0.2%가 하락한 43,828포인트에서 하락 마감했습니다. 다우지수의 조정이 좀 길어지고 있습니다. 다우지수의 조정이 좀 길어지고 있는데 12월 5일날 스타트했던 다우지수는 현재 7일 연속으로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이게 가랑비에 옷 젖는다라는 표현을 저희가 많이 하죠. 보시다시피 1%씩의 변동성이 아니라 0.2%, 0.3%, 거의 0.5% 이내의 주가 조정을 주면서 연속성 있는 조정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깊어요. 조정폭이 좀 깊은 편이고, 지금 여기서 돌아서냐 못 돌아서냐가 이제 중요한 시점까지 밀려버렸습니다. 당연히 이제 올라왔던 폭이 있기 때문에 조정을 받는 부분이 저는 아주 정상적이라고 봅니다. 물론 이제 완전한 상승론자들께서는 지금의 조정이 좀 말이 안 된다라고 보실 수 있지만, 제가 보는 뷰에서는 그냥 적정한 조정을 받고 있다고 보여지지 이 조정 자체가 문제가 있다, 이상하다라고 생각은 솔직히 들지 않습니다. 나와야 될 조정이 나오고 있다 정도 수준이고, 이 정도도 매물 소화를 못하면 다음 신고가를 가기에는 어려워요. 매물 소화는 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필요한 매물 소화를 했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
다만 나스닥이 0.12%로 상승 마감했고 S&P 500은 보합으로 마감이 됐는데 나스닥과 S&P 500이 너무 조정을 받지 않고 있네요. 그래서 물론 여기다 대고 또 이유를 갖다 붙이시겠죠. 네, AI주, 브로드컴 저도 보고 있습니다. 애플, 엔비디아 진짜 다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지만 보고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비례해서 봤을 때 너무 이격이 많이 발생되고 있어요. 그래서 다우 지수에 대비해서 나스닥과 S&P 500은 너무 매물 소화하지 않고 있는 측면이 솔직히 좀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부담스러운 과정들이 이어지고 있는데 제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계속 저녁 쪽에 매매가 끝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요즘 형태가 좀 어떠냐면 주간에 좀 시세를 강하게 올린다기보다 그냥 버텨요. 그러다가 장이 개장하고 나서 한두 시간 있으면 밀려버리는 이런 구조를 많이 띄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 친구들도 피로도가 있긴 있죠. 피로도가 있다 보니까 매물 소화를 계속 하고 있는 과정인데 이 과정이 얼마나 좀 깊어질지 여부가 중요하다 생각이 되고 필수적으로, 필연적으로 한 번은 쉬어가야 되는 시기가 도래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야 다음 주에 크리스마스 산타랠리를 하든 산타 할아버지 썰매를 타고 날아가든 하실 수가 있지 지금처럼 버팅기기만 하면 주가가 막 부하를 많이 받을 가능성이 전 높다고 보여집니다. 지난주는 전반적으로 무난했고 다우지수와 나스닥, S&P 500 간의 이격이 좀 계속해서 신경이 쓰이고 있지만 이 또한 주가의 일부이기 때문에 그냥 받아들이면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장도 역시 주가의 움직임을 보면 아직까지는 좀 움직임이 둔하긴 한데 아시겠지만 최근에 주간의 변동성이 거의 없죠. 거의 없는 변동성을 주고 있는 상태. 그러다 보니까 좀 주춤한 흐름들이 이어지고 시장이 좀 오랫동안 움직이지 못하다 보니까 거래량이 계속해서 감소가 되고 거래량이 감소되다 보니까 다음 변동성을 못 가져가는 그런 좀 순환이 이어지고 있는데 아마 이 동작은 이번 기준금리가 결정되고 난 이후에 흐름이 바뀔 걸로 보여집니다. 이번에 기준금리 결정에 대한 정답을 모르시는 분 있으시면 저희한테 톡 보내십시오. 알려드릴게요. 무슨 말이냐? 아마 대다수의 분들이 이번 기준금리 결정의 답은 다 알고 계십니다. 기준금리에 대한 답을 모르시는 분들은 없다는 얘기죠. 지나가던 삼척동자도 알고 있고 지나가던 영수 처리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시장은 기준금리에 대한 결정에 대해서 의식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 기준금리에 따른 향후 변동성, 향후 상황에 대해서 다소 긴장감 있게 보고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현재 시장은 기준금리 결정에 대해서 인하라는 부분으로 못을 바꿔가고 있지만 인하에 대한 폭과 그 다음에 인하 이후에 시장에서 나올 코멘트에 다소 집중하는 눈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준금리 자체에 대한 변화는 결국은 사실 확인 과정이고 사실 확인 과정을 이후에 시장의 변동성은 좀 적극적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되네요. 그래서 결국은 이번 주 금리 정책이 마감되는 시점 변동성이 좀 집약될 것으로 보여지고 또 선물 시장 같은 경우도 이번 주에 12월물 선물이 마감을 합니다. 12월 달 선물이 마감을 하는데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매매 관점에서는 잠시 뒤에 매매 영상에서 추가로 부연 설명 드려보겠지만 이제 잔존거래일이 얼마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시장은 다소 집중적인 변동성을 발휘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집니다. 왜냐? 월말이기 때문에 매물을 소진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매물 소화에 대한 작전들이 이루어지면서 눈치 싸움이 전개될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 다우가 저는 굉장히 건전하게 생각들어요. 전 다우지수의 움직임이 다우지수를 매매하지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 다우지수를 매매하고 있지 않지만 오히려 좀 자극적이지 아니하고 좀 저런 식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좀 적절한 매물 소화를 했고 적절한 매물 소화를 했기 때문에 다음으로 가기에도 좀 안정적이고 볼 수가 있는데 지금 나스닥은 좀 과도할 정도로 주가를 부담스럽게 잡고 있다 보니까 향후 스텝에 대해서 좀 부대끼는 마음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그러한 부분들을 좀 조심스럽게 보고 있는 시점이다라고 보시면 좋겠고요. 현재는 주가 자체에 대해서 이제 뭐라고 할까요? 달려드는 공격적인 매수세도 좀 떨어지는 편이에요.
좀 달려드는 매수에 대한 편도 좀 떨어지고, 대신 현물들이 굉장히 예쁩니다. 이제 우리나라 쪽 종목이랑 비교하면 오늘 우리나라 장이 2,500포인트를 회복했다가 바로 2,500포인트에서 밀렸거든요. 이 부분을 좀 같이 비유할 필요가 있는데, 자 보세요. 주말에 탄핵에 대해서 결과를 받았단 말이죠. 결과가 나오니까 우리나라 장은 반응을 바로 했어요. 그러니까 바로 아침에 시가부터 오버슈팅을 쳐서 2,500을 날렸는데, 문제는 뭐냐면 바로 지금 고가를 찍고 대밀려 버리고 있죠. 이게 왜 대밀리는 현상이 생기냐라고 하면 미국 장과는 정 반대예요. 미국은 시세만 띄우는 게 아니고 현물의 밸런스가 워낙 좋아요. 뭐 지난주 같은 경우, 금요일 같은 경우는 브로드컴이 목요일날 장 끝난 이후, 그러니까 금요일날 새벽에 개장 전에 브로드컴이 실적이 딱 나왔는데 실적이 잘 나와서 얘를 뭐 10%부터 때려서 올려놓고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브로드컴을 때려서 올려놓고 시작하니까 그 뒤에 10%가 더 올라왔거든요. 그러니까 주가가 질지부진하면서 따라 올라와 버렸어요. 근데 얘는 우리나라는 어떤 현상이냐면 반대로 주도 현물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주도적인 현물이 없다 보니까 어떠한 상황이냐면, 자 볼게요. 삼성전자가 반등을 하고 있어요. 근데 SK하이닉스를 보실게요. 이 두 종목들을 보면 바닥에서 치고 올라오는 게 보이죠? 근데 추세를 보셔야 돼요. 대추세를 보면 아직도 바닥권에서 기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치고 올라오다 할지라도 전체적인 추이가 눌려 있다 보니까 종합주가 지수를 부양할 수 있는 힘이 딸리는 거예요. 힘이 딸리는 거죠. 얘는 지금 혼자서 독불장군인 마냥 주가가 날라 올라왔죠. 날라 올라왔지만 현물이 뒤에서 디펜스가 안 되니까 밀려버린 현상이 생기는 겁니다. 근데 이 친구들은 반대로 주가가 펌핑을 해서 슈팅이 걸려서 대밀리는 한이 있더라도 현물이 밑에서 받치고 있으니까 조정폭이 짧게 끝나버리는 거예요. 현물 조정폭이 짧게 끝나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 금요일날 마지막에 매매를 끝낸 게 바로 이 자리입니다. 21790. 제가 익절하고 문을 닫고 집에 간 자리거든요. 고가에서 매도를 잡아서 2270 잘라버리고 집에 간 자리인데 지금 그 자리예요. 근데 순간적으로 무너졌지만 왜 튕겨 올라왔냐면 방금 말씀드렸지만 브로드컴이 끝까지 버텼어요. 우리나라는 정반대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현물이 너무나 약하고 미국은 현물이 너무나 강하죠. 이걸 가지고 기업적 가치로 이해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이제 멀리 가야 되는 뷰가 되는데, 멀리 가는 뷰가 아닐지라도 단순하게만 접근해도 미국이 갖고 있는 현물의 가치의 비중이 너무너무나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비중에 비해서 너무 좋으니까 걔들은 잘 버티는데 우리나라는 맥이 없는 상황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뭐가 발생되냐? 바로 현재와 같은 주가의 갭 차이가 발생되는 겁니다.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지금 그런 상황이 좀 발생되고 있는 것이고, 오늘장의 이제 전략은 잘 준비해야 되겠는데, 무조건 조정이다라고 생각할 수는 없어요. 대응적으로 여러 가지, 저 요즘 보면 매매를 보면 매수매도를 교체적으로 사용하거든요. 뭐 금요일 같은 경우는 개장 전에 매수를 찍어가지고 고가까지 끌고 왔다가 익절을 해주고 다시 매도로 바꿔서 매도로 마무리하는 이런 형태를 많이 썼는데, 지금은 단방향성의 게임이 아니에요. 지금은 단방향성으로 전략이 이루어지지도 않고, 그렇기 때문에 좀 다각도로 방향성을 열어두고 접근하는 게 좋지만, 늘 말씀드리지만 제가 지금 매수와 매도를 번갈아 사용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만큼 지금 방향성이 뚜렷한 건 또 아니에요, 미국이. 그렇기 때문에 양방향성을 열어두는 매매 전략을 쓰시는 것이 다소 유리하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지금은 분위기 자체는 좋아 보이지만 썩 좋은 상황은 아니고, 힘이 있는 것 같지만 힘이 썩 강한 상태도 아닙니다. 다방면적으로 보실 필요가 있고, 이제부터 본격적인 금리에 대한 전쟁, 그 다음에 월 말에 대한 전쟁, 그 다음에 연 말에 대한 전쟁, 그 다음에 선물 같은 경우는 만기일에 대한 전쟁이 이제 다각도로 출발되기 때문에 그 점을 잘 염두하셔가지고 우리가 시장에 접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겠고, 일단 저도 오늘 영상, 또 매매 영상 일찍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뭐 잘 일찍 끝나면 업로드 해드리겠지만 또 새벽에 끝나면 업로드는 못 드릴 것 같고요. 그 점 참고해서 같이 보시면 좋겠네요. 자, 그럼 오늘도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파세원 송 대표였습니다.